이번 영상에서는 슬개골 탈구의 이제 관리, 즉 관리를 하면서 이제 먹이는 사료 그리고 이제 영양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원인을 알았다, 뭐 유전적인 소인이다, 아니면 후천적인 소인이다, 이걸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는 관리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유전적인 우리 아이가 빠질 것 같대요.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적인 소인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아이들은 언젠가는 빠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유전적으로 다리 자체가 휘어 있거나 뭐 뼈 자체가 이제 돌아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버티는 거가 인대로 버티는 건데, 그 인대를 정말 최대한 조심히 쓰거나 최대한 아껴 쓰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이 이제 뭐 좀 무리하게 공놀이 하거나 기분 좋아서 막 뛰어다니거나 뭐 이제 장판이나 대리석에서 막 놀다가 확 미끄러지거나 그 한순간에 인대가 늘어나면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 돌아가는 순간이 바로 슬개골 탈구의 시작인 거죠.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자랄 때까지는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주로 이제 미끄러지는 거, 넘어지는 거, 이제 소파, 침대, 이제 가장 그거를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진료를 보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린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이 너 뛰지 마, 뭐 이거 점프하지 마 한다 해서 제가 안 하는 아이들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얘들을 뭐 케이지에 가둬두거나 목줄을 채워서 집에 놔둘 수도 없고, 결론은 현실적인 거는 빠질 애들은 빠져요. 차라리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속 편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건 있죠. 후천적인 거 같은 경우는 정말 보호자분의 관리로 인해서 빠지냐 안 빠지냐 굉장히 결정되기 때문에 후천적인 거는 정말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선천적인 경우,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는 빠져요, 빠질 것 같대요, 아니면 다리가 많이 휘어 있대요, 조심해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은 차라리 보호자분께서는 앞으로 추후에 관리에 대해서 플랜을 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관리는 일단 크게 보면은 사료, 먹는 거, 그리고 영양제가 이제 보호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관리예요. 뭐 그 밖에 관리는 이제 병원이라든지 전문 의료인이 하는 관리가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보호자분이 접근하기 쉬운 거는 사료와 영양제. 자, 그런데 인터넷만 지금 뭐 핸드폰만 꺼내서 뭐 이제 검색만 하셔도 사료, 관절 사료만 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뭐 기존에 뭐 많이 나왔던 뭐 힐스나 로얄캐닌 같은 대표적인 처방식을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요즘 이제 후발주자로 나오는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사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사료는 이제 교과서에 실리는 사료를 저희들은 수의사들은 교과서에 실리는 사료를 처방식 사료라고 해요. 교과서에 실린다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논문 학술적인 거, 뭐 저희가 뭐 학회를 가서 발표를 해서 우리 이 아이는 수술을 이렇게 했고 추후에 이 메이커의 이 처방식으로 관리를 해서 유지를 했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말해서 어떤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검증된 사료들을 저희는 처방식 사료를 하는데, 처방식 사료의 메이커들은 이제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사료들이 크죠. 대부분이 대표적인 게 유럽 계열은 로얄캐닌, 미국 계열은 힐스 사이언스 다이어트가 있겠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뭐 나라의 여러 가지 사료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큰 메이커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밖에 이제 너무나 많은 사료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사료를 만들고 이제 뭐 이걸 첨가했네, 종을 넣었네,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어떤 거가 좋다, 이 사료가 제일 좋아요, 제가 여기 영상에서 꼭 이거를 먹이시면 다리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수련의를 갖고 인턴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때 관절 사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처방식이. 근데 그때 처음으로 들어온 게 힐스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JD라는 관절 사료였어요. 그게 한국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저희 제가 있었던 서울대 수의학과의 그 외과 교실에서 정형신경외과 쪽으로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당신네들 관절 질환 있는 아이들한테 이걸 먹여보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보고서를 써달라. 그런데 저희는 처음 그 사료를 받았을 때 되게 좀 신기했어요. 사료 자체가 굉장히 비린내, 생선 비린내 같은 것도 많이 났고요. 되게 알갱이도 컸고 만지면 기름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죠. 왜 이렇게 기름지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죠. 그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절 성분에서 필요한 거는 글루코사민을 흡수하거나 콘드로이친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건 오메가 지방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오메가 지방산이 생선에서 나오니까 그 당시 처방식은 그걸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름지고 이제 냄새도 생선 냄새가 많이 났던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먹였을 때 관절 환자들, 뭐 관절염 환자들 이런 아이들이 효과는 있었어요. 걷는데 보행 통증 이런 게 많이 감소가 됐었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국내에 관절 사료 처방식이 정식으로 수입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 시기가 그 이후부터 이제 점점 늘어나다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료들이 나온 거죠. 영양학은 알고 계셔야 될 게 매년 매 시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지금 사람 것만 보시더라도 뭐 최근에는 뭐 크릴 오일이 많이 떴죠. 근데 크릴 오일이 옛날부터 있었던 영양 성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확 떴다가 또 약간 또 주춤해지고 이게 한계가 떨어져 끝나면은 또 다른 영양 성분이 확 뜨고 영양제의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고 영양제의 어떤 유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료, 특정 메이커, 특정 어떤 메이커 처방식의 어떤 포뮬라가 제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게 관절 사료는 일단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 오메가 지방산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이 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딜레마가 돼요. 우리 아이가 슬개골 탈구가 있어요. 관절염이 있어요. 무릎이 안 좋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살을 빼래요. 근데 병원에서는 살을 빼라고 하는데 관절 사료를 먹이래요. 나는 정말 간식 안 주고 사료만 주는데 우리 애가 살이 안 빠지고 더 쪄요. 억울해요.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관절 사료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오메가 지방산, 오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득실을 따지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사료를 먹는 것보다는 살 빼는 게 더 득이 돼. 그러면 아이는 관절 사료를 안 먹고 살을 빼는 게 낫겠죠. 대신에 관절 사료에서의 그 필요한 영양 성분을 관절 사료를 못 주면은 차라리 그때 눈을 영양제로 돌리는 거고. 만약에 우리 아이는 살찌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 관절 사료가 오히려 추천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관절 사료가 이게 제일 좋다. 뭐 아니면 관절 사료를 무조건 먹여야 된다. 아니면 관절 사료를 먹이면 안 된다. 이런 절대적인 건 없고 하나 아셔야 될 건 관절 사료는 뭐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어떤 걸 먹이실지는 보호자별 선택인데 일반적인 수의학적으로는 이제 힐스와 로얄 캐니를 많이 추천을 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기호성 또는 우리 아이는 이 메이커를 먹으면 설사를 해요. 피부병이 생겨요. 그러면 그 메이커를 못 먹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라인은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만은 아이에 맞춰서 또는 저는 이 특정 메이커가 요즘 인터넷에 많이 떠서 나는 이게 안 좋은 말이 많아서 싫어요. 그러시면 그걸 안 먹이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관절 사료를 먹게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왜? 칼로리가 높고 오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생각하셔야 될 거는 쪄서는 절대 안 되는 아이인지 살은 조금 쪄도 되는 아이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사료의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아이는 이제 관절 사료를 못 먹는다. 자, 그러면 그 관절 사료를 못 먹는 상황에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영양제에 눈을 돌리겠죠. 자, 이 영양제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더 복잡해져요. 왜냐 보시면은 너무나 많은 영양제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해외에서 직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외국 영양제도 많고 국내 영양제도 너무 많고 제가 봐도 처음 본 영양제들이 너무 많고 제가 봐도 헷갈릴 정도의 영양제가 굉장히 많아요. 흔히 말하는 옛날에는 이제 영양 성분에서 글루코사민이 가장 중요했어요. 사람도 글루코사민 함량을 높은 거를 가장 좋은 영양제로 선택을 했죠. 근데 이제는 글루코사민이 그 붐을 일었다가 한때 이제 연구 결과들이 글루코사민 뭐 삽으로 먹어도 한 삽을 퍼 먹어도 몸에 효과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여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성분들이 이제 콘드로이친이 나오기 시작하죠. 콘드로이친은 뭐냐면은 글루코사민에서 한 단계 분해가 된 게 콘드로이친이에요.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이 몸에 들어와서 그게 흡수 분해가 되면 그 다음에 콘드로이친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콘드로이친 성분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네들이 옛날에 한때는 양에 치중했던 시대가 있었으면 지금은 효율에 치중을 하는 거죠. 흡수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오메가 지방산 3와 6의 비율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논란이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오메가 지방산이 있으면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흡수 효율을 늘린다라는
이론도 나오면서 사료에 그게 들어가고 영양제 오메가 지방산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스쿠알린은 포유류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양을 옛날에는 이제 사람 거는 뭐 1,500ml, 2,000ml 쓰다가 동물은 되게 몇백 mg밖에 안 썼어요. 근데 갑자기 동물 쪽에서도 글루코사민이 1,500ml짜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2,000ml짜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와, 이제 동물도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어서 이게 좋다. 근데 이미 사람 영양제에서는 이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효율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즉 뭐냐? 글루코사민보다는 오히려 그 하위 단계, 분해 흡수 단계인 콘드로이친의 함량이 중요하고 그 콘드로이친 함량보다도 퍼센트, 즉 순도가 더 중요하다. 순도가 높을수록 흡수 효율이 훨씬 좋다. 순도가 낮은 거 1000ml 먹는 것보다 순도가 높은 거 500ml 먹는 게 연골 건강에 훨씬 좋다라는 게 보고가 되기 시작한 거죠. 몇 개 안 되는 극소수의 영양제들은 이제 질로 치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즉 순도, 이게 90%짜리 콘드로이친이냐, 94%짜리냐, 99%짜리냐, 100%짜리냐, 이거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기존에 알려져 있는 논문이나 자료에서는 돼지 연골은 해봤자 90%에서 94%밖에 순도가 안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순도의 콘드로이친인 거죠. 오히려 고순도, 즉 99%, 100%짜리 콘드로이친이 나오는 거는 소 연골에서 나온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근데 소에서도 타입에 따라서 99%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는 100%짜리가 추천을 드리는 거죠. 100%짜리가 가장 효과가 좋고 오히려 90%짜리나 순도가 낮은 콘드로이친은 오히려 연골을 파괴한다고 보고가 논문상에 나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양제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영양제는 오히려 콘드로이친의 어떤 함량에 치중하기보다는 함량 낮은데 뭐 초록잎 홍합이니 뭐니 MSM이니 여러 가지 비타민 넣어서 이 영양제가 많은 걸 넣었다라고 홍보하는 관절 영양제도 있고, 어떤 영양제는 다 쓸데없는 다 하나도 안 넣었다, 나는 단지 순도 100%의 승부를 건다 라는 영양제도 있어요. 저는 제 아이를 먹이는 거는 그냥 순도 100%짜리, 그냥 다른 거 안 들어있어요. 그냥 정말 그것만 들어있는 걸 먹여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그리고 제가 찾아본 기준, 그리고 어떤 수의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건 역시 제가 뭐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먹이세요,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 영양제를 고르실 때 기준을 보호자분들이 한번 가이드라인을 세워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처방식 사료 및 영양제를 이용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잊지 말아 주실 거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